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문해창작과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께 중요한 정보, 글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요. 영상 말미에는 기출문제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문해창작과 꽁트실기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글제를 받고 글제가 중심이 되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형식입니다. 글제는 글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냥 등장시키는 건 곤란해요. 만약에 짜장면이라는 글제로 글을 썼는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짬뽕으로 수정해도 말이 되는 글이라면 아쉬워요. 짜장면이 가지고 있는 단맛, 윤기, 색, 냄새, 가장 저렴한 중화요리라는 상징성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드셔야 해요. 글제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해가 갈수록 하늘, 책상, 버스와 같은 단어형 글제보다는 구체적인 해석 능력을 요하는 글제가 출시되는 추세예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더욱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가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19회 일부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회화 혹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맨 첫 문장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종말의 날을 상상해보라거나 인공지능 룸메이트를 떠올려보라거나 하는 일명 상황 글제도 많아요. 이렇게 글제 방식이 다양한데 특히 문장형 글제나 상황, 설정을 주는 글제는 글제 안에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많으니 잘 파악하셔야 해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문해창작과 수시 기출문제를 보면서 글제를 파악해볼게요. 기숙사에서 6개월을 함께 지낸 룸메이트가 아파서 서술자인 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늦은 밤중이고 119가 출동해서 오는 중입니다. 서술자는 그 과정에서 룸메이트가 인공지능 로봇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6개월간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사람과 다름없는 로봇. 두 인물의 관계를 회상하는 주요 사건을 현재의 상황과 연관시켜 서술하는 산문을 쓰시오. 유의사항, 짧은 소설, 드라마, 에세이 등 산문 형식 가운데 하나를 택하시오. 제목은 스스로 정해 첫 줄에 쓰시오. 제시된 문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절로 판단되는 글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글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글제가 꽤 길기도 하고 룸메이트가 인공지능이었다는 설정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혼란스러운 기분이 드실 수 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글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위 글제를 꼼꼼히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함께 지낸 기간이 6개월이다. 기숙사 룸메이트라는 관계이다. 룸메이트가 아프다. 늦은 밤에 119가 오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서술자는 룸메이트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룸메이트는 서술자가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사람과 다름없다. 룸메이트와 서술자의 관계를 회상하는 사건을 현재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서술해야 한다. 제목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8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글제에 이렇게 정보가 많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글제에 정보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도 많아지거든요. 우리 학생들께서는 위 8가지 중에서 몇 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목을 멋스럽게 잘 짓는 걸까요? 룸메이트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가장 핵심일까요? 회상을 현재와 잘 연관시켜서 서술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정답은 모두 중요합니다. 전부 중요하고 전부 활용하셔야 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께서 자기도 모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만 취하거나 반영하고 다른 정보들은 누락한 채로 글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이 글제에서 가장 눈에 덜 들어왔던 부분은 어디셨나요? 제가 학생분들의 답을 예상해보자면 6개월이에요. 개월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글제의 맨 첫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글제의 하단부로 갈수록 설정이 조금 당혹스럽고 제시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학생들께서 6개월을 간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글제에서 괜히 6개월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일주일 같은 짤막한 기간이 아니고 10년 같은 긴 세월도 아니잖아요. 하필 6개월로 제시되었다는 건 유의미하게 여기셔야 하고요. 놓치면 안 될 요소예요. 더군다나 글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살펴볼게요.
두 인물의 관계를 회상하는 주요 사건을 현재의 상황과 연관시켜 서술하는 산문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 룸메이트와 서술자와의 관계를 회상하는 사건을 발상해야 하고 그것을 현재와 연관까지 시켜야 하죠. 이럴 때 6개월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져요. 6개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그로 인한 감정들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쯤 나는 6개월 간과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계시죠? 가끔은 학생들께서 6개월에 주목하셨더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글자의 첫 문장을 보면 기숙사에서 6개월을 함께 지낸 룸메이트가 아파서 서술자인 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6개월 전이라는 과거가 제시된 건 아니잖아요. 즉, 6개월 전 과거만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학생들께서 자기도 모르게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만 발상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게 글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발상이 괜시리 닫힐 수가 있어요. 단지 6개월 전 과거만 다룰 수 있는 글재가 아니라는 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흘러왔다는 점까지 인식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글재의 다양한 측면들을 골고루 꼼꼼히 파악해서 글에서도 활용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글재, 파악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글재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